우대한TV 우대한입니다. 오늘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펄벅 여사 이야기입니다. 미국 여성 최초로 장편소설 대지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는 한국과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펄벅 여사와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바로 전해인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펄벅 여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펄벅 여사는 한국이 배경인 소설을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골치 아픈 나라인데요. 내 생각에는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펄벅 여사는 충격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펄벅 여사는 정색을 하면서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건 마치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대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펄벅 여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펄벅 여사였기에 이렇게 케네디 대통령을 꾸짖듯이 말했던 것입니다. 펄벅 여사가 한국에 대해서 강한 애착이 생긴 것은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신 유일한 회장과의 만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한양행은 창업자 유일한 회장이 유한양행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 OSS 조직을 통해 유일한 회장을 만난 펄벅 여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큰 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유일한 회장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펄벅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살신성인적인 활동의 정신적 뿌리를 확인하고자 1960년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1960년 펄벅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농촌을 여행하던 펄벅 여사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여사의 기준으로는 특이한 광경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그 광경은 바로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 광경이었습니다. 농부는 소달구지를 타지 않고 자신도 뱃단을 지고 가는 것을 본 펄벅 여사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소달구지를 왜 타고 가지 않습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짐을 나누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펄벅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군요. 서양의 농부라면 당연히 소달구지에 짐을 전부 싣고 또 자신도 타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그 소짐을 덜어주고자 자신도 짐을 지고 소와 함께 걸어서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펄벅 여사는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시골의 감나무에 있는 10여 개의 따지 않은 감을 보고는 동행한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감은 왜 따지 않는 거죠? 기자가 답했습니다. 저건 겨울에 까치나 다른 새들이 먹으라고 굶어 죽지 말라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기자의 대답을 듣고 펄벅 여사는 탄성을 지으며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귀한 문화였습니다. 펄벅 여사는 부천에 펄벅 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호녀라와 여성인권 신장 운동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동을 받고 쓴 소설이 한국의 1890년대부터
1945년까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살아있는 갈대 리빙 리드입니다. 이 소설의 맨 첫머리에 펄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펄벽 여사가 이러한 고귀한 생명존중 사상이 한국의 4,000년 전부터 4,000년이나 더 되는 단군조선의 건국기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더 놀라웠을 겁니다. 사단법인 국학원의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입니다. 감사합니다.